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실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우리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좋은 상승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난주에 암울했던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있지만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 심리도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와 관련하여서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아서 노란톡방 입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노란톡방 입장하고 싶어도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다 복구가 되어서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얼마든지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어제 입장하고 싶어도 입장 못하셨던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샵 0082 또는 전화 023153-2642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주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SK온, 그러니까 SK그룹과 포드, 배터리 프로젝트,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합작으로 설립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것인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과 관련한 입법 추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을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K온과 포드가 테네시의 배터리 공장 착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합작 공장이 설립이 되게 되면 어떤 종목들의 수혜를 보게 될까요? 바로 이 공장에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고 또 패키징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 그 수혜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를 시연한 톱텍이 되겠습니다. 자, 톱텍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톱텍은 SK온과 관련하여서 2차 전지 장비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포드와 관련해서 합작 공장을 설립할 때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전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심심찮은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강한 상한가를 시연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시연을 했는데 상한가 시연한 자리를 보니까 위쪽에 저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공간이 좀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중기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60일 이평선을 강하게 넘어섰고 위로 보이는 121선 그리고 241선 첩첩 쌓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고점을 봤을 때 왼편에 보이는 고점들을 연결을 해봤을 때 한번 추세를 보면 이 추세 연결 상단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 내일 갭상승을 하게 되면 갭상승 할 때는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갭상승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갭상승하면 톱텍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일단 저항이라는 것은 가로막는 거죠. 주가 상승 가로막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저항이 하나가 있으면 돌파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항이 두 개가 있으면 돌파보다는 가로막는 강한 저항이 될 것을 감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추세 연결 상단에도 부딪힐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름층 상단의 저항도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저항이 가로막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갭상승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톱텍의 자회사인 레몬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레몬도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죠.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톱텍만이 아니라 자회사 레몬도 함께 동참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20% 상승까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레몬은 톱텍과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톱텍은 60일이라는 저항을 넘어서서 위로 가고자 하는 강한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레몬의 상승이 가로막힌 자리를 봤더니 바로 기준선이라는 자리에서 가로막혔다는 것이죠. 이 기준선은 9개 캔들의 평균이죠. 이평선, 20이평선, 22평선은 20일 종가의 평균이라고 한다면 기준선은 고가와 저가, 9일 동안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9거래일 동안에 이 기준선은 26거래일입니다. 26거래일 동안의 평균, 22평선은 20일 거래의 평균, 이 기준선은 26거래일, 26거래일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니까 20일 저항보다는 조금 더 강한 저항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26거래일 동안의 평균 자리에 도달해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 기준선을 다시금 내길, 이 길에 바로 돌파한다는 관점보다는 횡보성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톱텍이 갭상승에서 제가 예측한 대로 음봉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레몬도 함께 조정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톱텍과 레몬을 동반해서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형 SN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 합작 공장에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12.9% 상승 이후에 5.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삼형 SAC는 주식 수가 적죠. 56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560만 주밖에 되지 않고 시가총액도 362억으로 비교적 소형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데 지난 9월 초의 상승의 힘을 보니까 단 이틀 만에 거의 50% 이상의 상승의 힘을 보여준 것을 봤을 때에 어느 순간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바닥은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봉과 월봉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고 또 어느 순간에 급등이 나왔을 때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1차 저항은 60과 120 이 저항, 그다음에 2차 저항은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엠플러스라는 종목인데요. 엠플러스도 SK온에 배터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근데 엠플러스는 여러분께 꼭 이 종목을 기억하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엠플러스는 제가 이 도노리스타계에서 공유를 드린 적이 있죠. 7월 26일자에 공유를 드려서 19.4%의 수익으로 마무리한 종목입니다. 당시 매수가가 16,000원대였는데요. 지금은 13,000원대로 하락을 해서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매수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제가 왜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엠플러스는 SK온과 장비 공급에 대한 수주 계약을 이미 했고 그 규모가 무려 2천억 원대라는 겁니다. 근데 그 2천억 원대의 매출이 언제 잡히냐면 2023년도 내년에 잡힙니다. 작년도에 매출액이 765억밖에 안 된 이 엠플러스가 내년도에 그 2천억의 매출이 내년에 잡히게 되면 그만큼 아주 대단한 매출의 증대 효과가 내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지만 내년에는 날개를 달고 비상을 할지도 모르니까 엠플러스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레몬처럼 기준선이라는 저항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레몬은 톱텍과 같이 보라고 했고요. 엠플러스는 개별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요. 자, 당분간은 20일과 기준선 이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점차 고점을 높이면서 중장기 이평선인 60일과 241선 사이까지도 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엠플러스 추가 상승이 여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보안과 관련한 입법 추진의 내용입니다. 자, 카카오가 이제 먹통이 되면서 정부에서도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카카오의 독점 체제, 이 독점 체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재난
관리 시설로 간주해서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입법이 재추진된 거죠. 이 추진이 아니라 재추진의 의미는 뭐냐면 2년 전에도 추진했다가 중단되었었던 것이 이 카카오 먹통 사건으로 인해서 재추진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어제도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특히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보안 쪽 관련한 종목들을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보안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콤텍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텍 시스템 오늘 장중에 무려 25%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20% 이상의 상승 종목 중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이 있지만 또 많은 종목들이 20% 이상에서 윗골이 달고 밀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저항을 안내를 드릴 때에 특히 급등의 요소가 있어서 급등을 했을 때에 저항대를 하나를 만났을 때, 두 개를 만났을 때, 세 개를 만났을 때 각각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죠. 제 방송을 자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저항대를 어떻게 잡는지. 하나는 약한 저항이고 두 개는 강한 저항이라서 두 개를 한 번에 뚫고 안착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톱텍이 콤텍 시스템이 어떤 시도를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60이라는 저항값과 120이라는 저항값 이 두 개를 한 번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가 두 개의 저항을 넘어서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결국 매물대이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이 있는 그 매물이 쏟아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60일에서 먼저 매물이 한번 나왔겠죠. 그 다음에 121선 이 자리에 오니까 또 매물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매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120일이라는 저항대를 뚫고 안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평한 구름층 자리도 제가 매물대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 평평한 구름층은 과거 52일 또는 26일 뭐 이 사이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을 평평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선앤스팬 2가 되는데 그 자리가 매물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콤텍 시스템이 세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뚫으려고 시도했다가 아차 싶어서 좀 밀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위로 갔을 때 저항이 몇 개 있는지를 늘 체크하면서 매도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다가 놓치지 마시고 급등할 때는 내 수익을 빨리 챙기는 것도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콤텍 시스템은 두 개의 저항을 돌파하려다가 좀 밀렸다는 것이고, 근데 긍정적인 것도 뭐냐면 이 저항대를 한 번, 두 번 부딪히고 또 다음 저항에 또 오게 되면 그 저항의 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저항은 또 가로막는 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돌파를 허용하는 자리가 된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121선을 터치한다는 의미는 저항벽을 얇게 하는 속성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간주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보이는 241선, 여기는 1년 주가의 평균이니까 241선은 강한 저항이 될 것이라서 콤텍 시스템의 좀 단기 또는 스윙 관점에서의 강한 저항대는 241선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안내를 드립니다.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인데요. 모아 데이터 어제 안내를 드렸었죠. 모아 데이터 안내를 드리면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추가 상승이 12%나 나왔습니다. 12%나 나오고 오늘 모습을 보니까 십자형 도지의 모습을 만들었죠. 십자형 도지의 모습을 만들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 기준선 자리가 26거래일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6거래일 동안의 그런 저항대로 간주될 수 있는 자리 위에 안착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 그대로 기준선이죠. 기준점을 잡고 거기서 이제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틀 동안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이제는요, 거래가 좀 죽어야 됩니다. 또다시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안 좋아요. 또다시 거래가 발생하면서 갭상승한다는 것은 매물을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생했던 거래량 2,500만 주인데 내일은 이보다 훨씬 줄어서 10분의 1 정도, 한 200만 주 정도로 거래가 확 줄어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하게 음봉이 나타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일 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음의 모습을 보는 것은 잠깐 쉬어가겠다는 신호고, 그리고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좋아요. 한 200만 주 정도만 거래되는 정도. 거래가 많이 줄면서 약한 음봉이 나타날 때 한 이틀 정도 음봉을 보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야 됩니다. 주가를 관찰해 보면 이틀간 급등하면 또 이틀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N자형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N자형 파동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고,
모아 데이터 오래 보유하셔서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로 보이는 중장기 60일과 120일선 저항까지 바라보고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에 가파르게 상승하면 좋아요.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이 저항대를 만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조금 횡보하면서 늦게 이제 횡보하면서 40도 이하의 각도로 보인다면 여기 선행스팬 1 구름층 아래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각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저항값이 달라지는 것은 감안됩니다. 구름층 하단에 도달하기 전에 바로 이처럼 가파른 상승이 나오면 60과 121선의 저항에서 대응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개걸음을 하면서 40도 이하의 각도로 상승한다고 하면 바로 이 구름층 하단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저항값이 달라지는 것을 감안한 대응, 경우의 수에 따른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드림 시큐리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드림 시큐리티 3일 연속 상승을 했죠. 이름에 시큐리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안이죠. 데이터 보안과 관련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드림 시큐리티는 CDBC와 관련돼 있기도 하죠. CDBC 관련해서도 가상화폐 관련한 보안 수혜주로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림 시큐리티 실적이 좀 괜찮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177억, 2분기까지 105억의 영업이익, 시가총액 1,300억이니까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근데 드림 시큐리티 보니까 21선은 넘어섰는데 기존선까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상승의 여력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준선이라는 저항, 그리고 2차로 본다 그러면 위로 보이는 61선 저항대까지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는 상승의 관점에서 바라볼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관련하여서 SK온과 포드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데이터 센터 보안과 관련된 이슈,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안내를 드렸는데, 이 종목들의 향후 향방이 궁금하시거나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관점 내에서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또 상승의 관점, 하락의 관점, 저항값이 얼마인지, 어딘지 1차 저항, 2차 저항, 3차 저항,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유 종목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의뢰가 들어온 종목 예스24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2,000원에 비중이 5%네요. 자, 예스24 출판물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작년에 매출액이 6,500억, 올해 2분기까지 매출이 3,300억, 괜찮았네요. 좋은 매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12,000원의 매수가 좀 부담되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12,000원의 매수를 감안했을 때 언제쯤 매수했는지 보니까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작년쯤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매수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제 9월 이후로는 12,000원의 가격대가 없었으니까 꽤나 오랜 시간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9월 말부터 뭔가 바닥을 잡고 되돌리려는 그런 흔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5,000원을 깨면서 4,700원까지 왔는데 너무나
너무나 지금 이 상황에는 이제 저평가 측면이 있고 또 과다 좀 매도의 성격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참여자들이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주봉을 보니까 의미 있는 지지 라인으로 구축되어야 할 240주선을 깨긴 깼습니다. 240주선을 깨고 그러면 240주선이라는 이 자리가 4년이 넘는 거의 5년에 가까운 그런 평균 자리를 깨서 이 지지 라인을 깨서 좀 불편함이 있지만 월봉을 보니까 좀 이해는 되죠. 월봉을 보니까 이 120월선 자리. 120월선은 뭐죠? 10년 주가의 평균 아닙니까? 10년 주가의 평균. 근데 10년 주가의 평균 자리에서의 그런 공방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10년 주가의 평균이라 하고 수 있는 이제 120월선의 아래에 있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락에 대한 염려는 이제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비중이 5%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담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5,000원대 초반에 비중을 좀 더 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 정도 더 실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많이 낮추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1차 매수했던 것만큼의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평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8,500원 정도 될 텐데 조금 더 비중, 5%라는 비중을 더 실어버리게 되면 평단을 한 7,000원 이하로 낮추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 그러면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거는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주지만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9월 초에도 이 구름층 위가 가로막았죠. 121선과 구름층이 가로막았고 그다음 상승이 나타난다 해도 여기서 또 한 번의 저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자리가 저항이 6,380원부터 6,500원 사이입니다. 6,380원부터 6,500원 사이. 이 사이를 기억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시는 게 좋겠죠. 이익까지 내시려면 매수 평단이 6,500원 이하로 낮춰져야 될 테고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손해보더라도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평단 한 7,000원대로 낮추신 다음에 6,5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그때 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다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60일도 하향이요. 60일 위에 120, 위에 240 이렇게 역배열 종목을 되돌려서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역배열 종목을 대할 때는 그냥 저항 3개의 저항값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자리에서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녹십자라는 종목인데요. 자, 녹십자 매수가가 21만 7천 원에 비중 5%네요. 이 종목 역시도 반토막 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스24처럼 반토막 났는데 비슷한 관점에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일단 비중이 5%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은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의뢰하신 분께서는 매수를 더 하고 싶긴 한데 어디서 매수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혹시 더 빠질 염려는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맞으시죠? 그러면 이 녹십자를 과연 녹십자가 저점을 잡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죠. 제가 주가 흐름이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꾸로 봅시다. 주봉에서 거꾸로 봤더니 오른쪽을 봤을 때는 위쪽으로 저항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저항이 없어 보인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죠. 거꾸로 보니까 상승의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평선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목균주표 구름층을 보라고 했죠. 일목균주표 구름층 저항도 함께 감안해보자. 특히나 평평한 자리는 매물이고 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평평한 자리를 봤더니 14만 4천 원대부터 12만 7천 원대가 있죠. 14만 4천 원부터 12만 7천 원대 거래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대 이 자리는 강한 저항, 그러니까 거꾸로 봤을 때 강한 저항.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지지가 되는 자리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지가 되는 자리니까 여기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구나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전후한 자리에서 비중을 더 시키를 바랍니다. 비중을 더 실는데 앞서 5%의 비중을 실었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10%의 비중을 추가로 실어서 비중 15%를 채우실 것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 평단이 많이 낮아지죠. 매수 평단이 아마도 14만 원대에서 15만 원대로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비중 10% 실어 안내드렸으니까 그래야만 수익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앞서 보였던 예스24와 차트 비슷하죠. 역배열이고 60, 120, 240이 차례차례 놓여 있죠. 장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중간 자리요. 중간 자리 정도. 여기까지는 상승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15만 7천 원부터 16만 1천 원짜리입니다. 15만 7천 원부터 16만 1천 원. 그러니까 녹십자 의뢰하신 시청자님께서는 매수 평단을 15만 아래로 낮추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목표를 15만 7천 원부터 16만 1천 원까지 잡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미코 바이오메드요. 미코 바이오메드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그거 12,2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2,200원에 10%요? 네. 이 종목이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예전에 지금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사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 사셨어요? 네. 그럼 오래 보셨겠는데요? 오래됐어요. 아주 그냥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이게 그냥 12,000원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으니까 많이 오래됐어요. 아까 비중을 10%로 하셨죠? 네. 처음 사시고 그 이후로는 추가 매수 안 하신 거죠? 네, 안 했어요. 안 하셨군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미코바이오메드 이제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2020년도 코로나 발발하고 나서 어디까지 갔냐면 3만 3천 원대까지 갔어요. 네. 3만 3천 원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2021년도 작년도에 한 번 또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건 뭐냐면 코로나 2차 발발 때 상승이 나타났죠. 1차 발발 때 3만 3천 원, 그리고 2차 발발 때는 1차만큼 가지 않았고 2만 원대까지 갔었네요. 2만 원대 갔다가 그 다음에 상승이 올해 나타났었는데 올해 상승은 뭐 때문에 나타났죠? 코로나인가? 아니요. 원숭이 도창 때문에 상승이 나타났죠. 그렇군요. 네, 원숭이 맞다. 도창인데요. 자, 차트를 보십시오. 네. 월봉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월봉을 봤는데 자, 월봉의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점을 연결하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네. 그죠? 네. 이런 거 선긋기 잘해야 되거든요. 네. 주식은요. 때로는 과학이고 때로는 수학이에요. 네, 줄긋기만 잘해도 우리는 매도를 잘하거든요. 네. 줄긋기만 잘해도.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저하고 미리 상반기에 저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제가 여기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렸겠죠. 네. 그렇죠. 좀 늦게 연결이 된 게 아쉽습니다. 저하고 미리 상반기에 연결만 됐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셨을 것이고 이 종목은 원숭이 두창이 발생했을 때에 제가 자주 안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안내드렸던 종목인데요. 월봉에서 봤을 때 부딪히는 바로 이 자리. 여기가 기준선이라는 자리인데요. 기준선. 26개월, 26개 캔들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저항이 됐다는 것이죠. 네. 작년도에 또 기준선이 한번 저항, 또 올해도 기준선이 저항이 됐던 거죠. 긍정적인 건 뭐냐면 바닥을 잡고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바닥을 잡은 모습이 보이죠. 자, 제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드렸잖아요. 그죠? 네. 월봉에서. 근데 아래쪽으로도 한번 선을 그어드릴게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니까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때요? 뭔가 이 선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 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지금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월봉을 봤을 때는 주봉에서 보이지 않는 월봉에서 저항값이 분명히 보였었는데 여기가 저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래 저점에서 이 작년도의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이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선만 그어도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네네. 선만 그어도 이 고점 여기는 매도 대응, 여기는 매도 대응,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매수 대응 아시겠죠? 네네. 비중이 10%니까 네.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죠. 월봉에서 지지를 받는 게 확인됐으니까 여기서는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지금 미코바이오메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따로 메모를 했거든요. 네. 메모를 했다는 뜻은 저도 이 종목을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제가 지금 이 가격에 사도 저는 수익 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네. 6,000원대 초반에서 매수를 좀 더 하세요. 그러면 평단이 같은 비중이면 9,000원 정도로 낮춰질 텐데 네네네. 9,000원 정도로 낮춰질 텐데 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스윙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세 개의 이평이 결집되어 있죠. 이거 좋은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저항 매도가를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네. 60일, 120일, 240일 이 중장기 이평선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매도 포인트 잡기가 상당히 수월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꼭 수익을 내려고 하신다면은 네. 매수 평단을 8,500원 이하로 낮추세요. 최대한 8,200원. 8,500원. 네. 최대한 8,500원 이하로 낮추시고 네. 매도 포인트는 네. 8,800원부터 9,500원 사이로 잡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언젠가 또 공유를 할지도 몰라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겠어요? 저 들어갈지는 몰라요. 예, 그 들어가는 안내가 게. 나갈 겁니다. 안내가 나갈 거니까. 안내가 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샵 008이 문자를 보내세요. 샵 008이 문자를 보내셔서 안내를 좀 받으시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한번 예. 해보죠. 예,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해보시고요. 예,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으셔서 톡방에 들어오셔서 안내를 네.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OCI고요. 네, OCI. 매수가 저기- 비중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가 10만 1,500원입니다. 그리고 비중은 10%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이 얼마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요. 혹시 시청자님 저번에 저한테 OCI 한번 문의 주지 않으셨나요? 그때 한번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때. 아, 그러셨죠? 수익 네, 내셨어요, 그때? 그때 좀 올라갔을 때 팔고. 그때 수익 이거- 내신 거예요? 예? 수익 내셨어요? 아, 수익 냈어요. 그때. 그러면 좀 저한테 땡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네. 네, 네. 다시 네, 매수하셨네요. 예. 그래, 이거 이번에 산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한 열흘 되나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막 사고 나서 더 많이 막 빠지더라고요. 8만 얼마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요새 이제 조금 며칠 오늘 갑자기 조금 오르더라고요. 매수가가 조금 더 넘었는데 좀 네. 얼마 정도에 팔아야 할지 그걸 잘 몰라서요. 시청자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네. 그 매수를 하실 때 예. 무엇을 보고 매수하세요? 차트를 보고 하세요? 아니면 호가만 보고 매수하세요? 아니요. 차트라기보다 조금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파는 가격에서 조금 밑으로 떨어지면 알겠어요. 제가 OCI가 이게 보면은 제가 좀 이걸 몇 번 사고 팔고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12, 3만 원 정도 가면은 제가 팔고 또 그나마 요새는 장이 안 좋아가지고 막 조금 오래 좀 더 먹으려고 놔두면 또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덜 먹고 제가 수익을 좀 덜 내고 팔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OCI는 9만 원 밑에서 사면은 수익이 좀 나는데 또 그걸 못 참고 아, 예. 10만 1,500원에 샀더니 네. 또 그 밑으로 또 떨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자, OCI 안내를 드릴 텐데요. 네. 제가 왜 차트를 보는지 호가를 보고 매수하시는지 질문을 드렸냐면 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이 호가를 보고 이 호가창을 보고 호가창만 네. 보고 네. 내가 전에 매도했던 자리보다 낮아졌을 때 그 감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네. 호가만 보고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호가를 네. 볼 때는요. 예.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쿵 떨려요. 네. 떨면서 여기에 현혹되어서 매수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호가창을 보고 매수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냉정하게 차트를 보라는 거예요. 차트를 보시고
예. 일봉만 보고 매수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예. 자, 주봉을 보니까 여기 240주 라인이 있어요. 240주. 네. 120주, 240주 라인 다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HTS의 기본 디폴트 값이 120주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주봉에서 240주 라인도 하나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내를 드리고요. 자, OCI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 예. 120주를 깨면서 240주를 테스트하는 바로 그 라인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만 10만 원 위에서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9만 원대 매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은 운이 좋으셨어요. 10만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수익권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수익권에 진입을 했는데 이 회사 OCI 폴리실리콘 장사가 굉장히 잘 됐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괜찮을 거예요. 실적은 괜찮을 거니까 그 부분은 기대하시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기준선이라는 저항값에 가까이 오는데요. 저는 네. 여기는 좀 약한 저항이 될 것이다 라는 안내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의 흐름을 보니까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쉽게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이런 과거의 패턴을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가볍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저항을 보니까 여기 두 개가 딱 붙어 있네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60과 240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죠? 62평선과 242평선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위로 네. 120이 있고 그래서 네. 이 자리는 좀 또 강한 저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혹시 시청자님 아직도 제 노란톡방 안 들어오셨나요? 제가 그거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뭘 코드를 찍고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잘 못하겠어요.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이 꽤 계시네요. 예. 그러면 전화를 주세요. 전화 주셔서 안내 받으셔요. 전화를 어디로 해요? 02-3153-2642요. 잠깐만요. 02 3153 3153 2642. 2642 지금 제가 전화한데 일이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고요. 네. 일단은 여기 이 자리 안내 드리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눈치껏 살짝 시그널 드릴게요. 예.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얼마 정도에 팔면 될까요? 또 그것까지 알려드려요. 예. 네. 10만. 알려드릴게요. 예. 11만 원 근처예요. 네. 11만 원 근처인데 앞자리가 0에서 1이 바뀌니까 한 10만 9,500원 정도, 네. 10만 9,500원 정도에 한번 대응을 해보시고 또 눌림목일 때 또 잡아야 되겠죠. 예.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예, 저는요, 삼성물산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 비중 네.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12만 9천 원이고요. 12만 9천 원. 네. 한 25% 됩니다. 비중이 좀 많네요. 네, 너무 많아요. 이거 계속 물타기 하셨나 봐요. 이거 물타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10만 원대까지 하락할 때는 좀 마음고생 하셨겠어요. 아우, 저 많이 고생 많이 했어요. 예, 깜짝 놀라셨겠네요. 이렇게 실적이 네. 좋은 종목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 그러니까요. 시청자님 안심하실 수 있게 제가 네. 긍정적인 멘트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제가 지금 보는 차트가 월봉입니다. 월봉. 네네. 월봉 차트 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안 보시죠? 네, 예. 예, 월봉 차트 정말 중요한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는 언제 보냐면 네. 전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할 때 예, 예. 그 시장에서의 그런 지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지노선으로 안내해주는 차트가 바로 월봉이에요. 예, 예. 주가 지수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 종목들의 그런 하락 마지노선을 점검할 때 보는 차트가 바로 월봉입니다. 네네. 그래서 월봉이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저가도 제가 이 방송에서 안내를 드렸죠. 삼성전자의 예, 저도 저점도 제가 삼성전자도 기가 막히게 갖고 안내를 있습니다. 드렸습니다. 예, 52,000원부터 53,000원이라는 저점을 정확하게 네네. 잡아드렸어요. 삼성전자도. 삼성물산도 같은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자, 삼성물산은 월봉에서 봤을 때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구름층, 그죠? 네네. 구름층 하단, 네. 구름층 네네. 하단에 왔죠. 네. 그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네. 제가 지난주에 네, 만약에 문의를 주셨으면은 여기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 문의 네. 주셨으면은
하락을 했더라도 걱정 말라고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 네, 10만 원을 깬 자리, 그 자리고. 그럼 여기는 이제 더 깨기가 만만치 않다. 여기 깨면은 그냥 이 코로나 때 하락했던 이 자리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 자리까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네. 구름층 하단의 지지는 강하다는 겁니다. 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월봉에서 봤을 때는 이제 월봉에서는 저점을 잡았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보는 거예요. 네. 자, 일봉을 봤더니 일봉. 예, 일봉을 돌아와서 봤더니 이평선 세 개가 딱 붙어 있죠. 아, 요거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12만 9천 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고요.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매도 포인트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 여기 11만 매도 5천 원 포인트가 부근. 11만 11만 5천 원 부근. 네. 아, 5천. 예, 이게 대형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 이평선 이런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하기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네네. 네, 11만 5천 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난다 해도 부딪히는 자리가 11만 6,500원. 그러니까 네. 11만 5천 원부터 11만 6,500원 사이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네. 11만 초반대는 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시도록 하세요. 아, 예.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가 잘 되면 또 이제는 좀 가벼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소형주. 네, 저번에 삼성전자도 매니저한테 좀 받았습니다. 아, 제가 안내 드렸죠? 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제 안내가 좀 기가 막히지 않았나요? 네네. 예. 저점을 네, 정확하게 잡아드렸고, 네. 그다음에 여전히 홀딩하고 계시죠? 네. 그것도 제가 눈치껏 시그널 드릴 텐데,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노란 턱방 들어가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 몇 번 했다가 잘 못해서 못 이런 분들이 받았어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런 분들 좀 네. 도와드려야 될 텐데, 네, 전화 02-3153-1542로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02-3153-3153, 네, 2642 네.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네, 어떻게 제가- 들어오는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셨네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 위메이드 맥스 매수가 2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문의를 잘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만 원인데 오늘 얼마까지 올랐냐면 2만 600원까지 올랐었죠. 대응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매수하실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위메이드 맥스 문의 주신 분 혹시 제 방송 자주 시청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매도를 어떻게 잡는지를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주 보시면은 매도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이 되셨을 텐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바로 이 라인에 왔죠. 구름층 평평한 자리 그리고 구름층 가로막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 구름층 하단 자리를 매도 목표로 잡을 수 있겠는데 2차로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나타나서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도 갈 수 있다. 일반론에서 제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더 심도 있게 봅시다. 어제는 이 두 개의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하려다가 윗골에 달고 밀렸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개의 저항은 돌파해서 안착을 할 수 있으나 두 개의 저항값이 있으면은 돌파하더라도 되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밀렸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떤 차트를 가지고 밀렸더라도 다음 그 자리를 돌파하면은 돌파 관점에서 다음 저항을 볼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근데 많은 차트들이 그래요. 기술적으로 제가 오래 연구를 해보니까
차트는 대부분 그런 흐름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메이드맥스가 어제 저항을 돌파했지만 위쪽으로 보이는 이 구름층 상단이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항값을 일봉상에서는 다 써먹었다라는 측면이고 주봉에서 봤을 때도 주봉의 이 라인, 이 자리가 뭐냐면 기준선 자리일 거예요. 아마 기준선일 텐데 이 기준선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기준선 아래로 하회했다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유메이맥스가 돌파를 하고 횡보, 그다음에 또 하락을 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돌파를 했다라고 안전하게 볼 것이 아니라 돌파했지만 이제는 저항대 맞았으니 조정이나 횡보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도 포인트를 안타깝게도 놓치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 어제 저한테 문의를 주셨으면은 구름층 상단을 표시하면서 매도가를 안내를 드렸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당분간의 조정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 그러면 앞으로의 1주 또는 2주 정도의 횡보 조정을 견디실 수 있다면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고 2만 원까지 매도 목표를 잡기보다는 다음에는 이제 19,500원, 19,5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이 되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선생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한미사이언스고요. 예, 매수가 비중이요? 82,200원에 10%. 82,200원에 10%요? 네네. 이 종목 뭐가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이거 그때 한 2년 정도 됐었거든요. 2년이요? 그때, 누구 추천해줘갖고 사기는 샀는데요. 네. 중간에 이렇게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놓쳐버리고 이게 무슨 오너가 모랄 리스크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잠깐 시내 나갔다가 증권회사에 잠깐 들렸었어요. 예. 그 팀장님한테 약간 제가 요 종목만 좀 상담을 했더니 네. 무조건 물을 타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해도 되나 어떡하나 싶어서 지금 한번 상담 드려봤습니다. 네네네.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미사이언스 참 아쉬운 부분이 일단 하나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물타기 하는 부분, 이 부분 네.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하고 그다음에 물타기 하는 부분에서의 관점으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미사이언스가 한때는 상승이 크게 나타났어요. 18만 원대까지 상승이 네. 나타났는데요. 제가 지금 보는 차트가 월봉 차트거든요. 네네. 월봉 차트인데 제가 한미사이언스를 바로 왜 월봉을 보냐면 저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한미사이언스 월봉을 보니까 네. 월봉을 본 적 있으세요? 한미사이언스? 네, 본 적 있어요. 얼마 전에 뭐하고 합병한다는 그 소문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월봉 차트 한번 보셨어요? 네네, 한번 봤어요. 네. 월봉 차트 네. 보시면 이 자리 보이시나요? 네네. 이 자리.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는 이 보조지표를 설정을 해보셨나요? 그거는 안 안 하셨죠? 해봤는데요. 네네. 일목균형표의 보조지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봉과 월봉에서 기가 막힌 매도 포인트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주봉과 월봉에서 일목균형표거든요. 네. 자, 한미사이언스 지금 표시한 자리 여기. 이 네네. 월봉에서 봤을 때의 바로 이 자리. 네네.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어요. 여기를 네. 놓치셨어요. 그랬어요. 예, 2년이나 보유하셨는데 이 자리를 놓치신 겁니다. 여기는요, 네. 굉장히 강한 자리예요. 여러 차트를 네. 보여드릴게요. 자, 비덴트 보여드릴게요. 비덴트 차트. 비덴트 어떻습니까? 월봉의 구름층 상단을 돌파하긴 했지만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25,000원대 네. 매도했어야 돼요. 지금 주가가 4,300원이잖아요. 네. 그다음 초록뱀 미디어 보여드릴게요. 그냥 수술 나오죠? 네. 초록뱀 미디어 이 종목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네. 여기 그렇죠? 네네. 여기서 매도를 네. 잡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네. 매도하신 분들은 얼마나 룰루랄라 하고 있을까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4분의 1 통만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이것만 그러나요? T사이언티픽 보여드릴게요. T사이언티픽. T사이언티픽 이 종목 보세요. 이 종목 또 어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자리 네네. 보이시죠? 네네.
네. 6,000원대 매도를 잡았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300원. 네. 예,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잔소리 네. 같지만. 네. 잔소리 같지만 차트를 보는 기술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이제 앞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안 되면 여기 놓치면 안 돼요. 그다음 예. 그럼 지금은 무슨 자리로 봐야 되냐? 지금은 매도 자리로 볼 자리가 아니죠. 이제는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저점 자리를 보는 거예요. 저점 예. 자리를 봐서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잡아볼게요. 이렇게 저점 자리를 잡으면 어때요?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까? 이제 매수 자리입니까? 네, 매수 자리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는 3만 매수 자리인 거예요. 이제 네네. 매수 자리. 그러니까 앞으로는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매수 자리에서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지금 매수 안 된다. 자리니까 여기서는 매도하지 말고 매수를 하셔라. 예, 예. 3만 원대에서는 매수를 하셔서 평균 네. 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는 단기로 스윙으로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여기도 하나 놓치셨어요. 여기도 놓치신 거예요. 예. 물론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저기서 대응하기 네. 어려우셨겠지만 예, 그래요. 예. 일단은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 차트에서 241선이라는 자리가 없다면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1년 주가의 평균. 예. 정확하게 241선에서 걸리죠. 여기. 네. 여기서 매도했어야 되는 건데요. 자, 이제는 바닥을 잡는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 여기서 3만 원대 많이 타세요. 많이 매수를 하세요. 한 많이 20% 매수를 하시고. 할까요? 네? 한 20% 해버릴까요? 아, 여기서는 많이 사셔야 돼요. 네. 아니 그러니까 20%가 되면 지금 비중 10%인데 30%가 되잖아요. 그럼요. 충분히 사셔야죠. 충분히 사시고요. 예, 충분히 사세요. 주봉에서도 여기 네. 구름층 하단에 저점을 잡는 자리예요. 아, 한미사이언스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이제 구름층에 들어오는 자리. 일단 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스윙 또는 네. 중기 패턴에서 매도 포인트를 안내 드리는데요. 45,0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45,000원 전후한 자리. 아, 네네. 그러니까 구름선이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이 선. 예,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이 자리. 이 네네. 자리니까 매수 평단을 많이 낮추시고요. 예, 예. 아직 제 노란 톡방에 안 들어오셨나요? 아, 네. 선생님은 처음이에요. 아, 예. 노란 톡방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중간중간 네. 한미사이언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아, 중간 평가를 제가 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예,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휴림 로봇요. 휴림 로봇이요? 매수가 비중이요? 2,400. 네, 2,400원에 30%. 30%요. 이 종목 뭐가 좋아서 사셨어요? 아이, 텔레비 보니까 급등한다고 했어요. 아, 이 종목 급등한다고 했어요? 어느 시점에요? 아, 텔레비 아침에 보니까,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이, 예. 그래, 이거, 급등한다고, 3,000원까지 간다고. 2,400원짜리에서 급등한다 그랬군요. 예. 네, 네,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문가께서도 좋은 포인트에서 안내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은 조금 더 인내하는 게 좋거든요. 예. 인내를 잘하는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냅니다. 예. 자, 일본 차트에서 보고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냐면 여기까지 인내하면 좋았겠죠. 241선까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까지 인내하면은 2,000원대 초반에 살 수가 있었잖아요. 예, 예. 네, 20% 하락을 했으니까 지금 매수하는 게 어떨까? 일봉만 보면은 안 되고 주봉과 월봉에서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매수 포인트를 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 자리 구름층. 저는 휴림 로봇에 대해서 제 메모에 제 수첩에 메모가 되어 있거든요. 제 수첩에 메모가 된 매수 포인트를 잡는 자리를 저는 2,000 초반대로 적혀 있어요. 제 수첩에는. 예. 그러니까 월봉에서의 구름층 들어오기 전에 지지자인 자리 그리고 일봉에서의 매수 포인트는 바로 241.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 네. 2,000원대 초반대 매수가 맞고 매도 포인트는 예. 2,500원 전후한 자리 이렇게 보고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네. 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추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한 종목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안내드리지 못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란톡방에서는요. 여기서 매수해라, 여기서 매도하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거하면 규제 사항이니까. 그러나 눈치껏 제가 시그널을 드려요. 어떻게?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지지입니다. 지지는 뭐라고요? 매수 자리. 저항은 매도 자리. 이렇게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이 TCK라는 종목이고 매수가 93,000원에 비중 70%네요. TCK에 거의 몰빵을 하셨는데요. 자, 현재가가 99,800원. 현재 수익을 내고 계시는데요. 매수 잘하셨습니다. TCK 주봉을 봤을 때 240주선 지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 매수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봉의 240주선을 확인하고 그리고 월봉에서 60월봉을 60월선을 확인하고 매수하셨을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매수 타점 좋았다고 보고 다음 단기 저항 가격은 바로 61선 10만 원이 조금 넘은 10만 5천 원부터 10만 7천 원 사이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평가 종목들 TCK라든지 K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참 좋아 보입니다. TCK도 저도 긍정적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도노리포트 공략주와 더불어서 내일장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도노리포트 공략주 제 안내를 받아서 수익 내신 분들이 제 노란톡방에 감사 인사를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도노리포트 공략주의 지금까지 수익률 현황을 먼저 보고 종목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8일부터 매주 두 종목씩 제가 공략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 2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선방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저는 재료와 그다음에 재무, 수급에 기반한 종목들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략을 하셔도 되겠다는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공략했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은 손절을 했고 또 보유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은 손해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안내를 드려서 현재는 마이너스 3% 선에 있습니다. 그 종목도 제가 반드시 익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빅솔론 10월 11일 공략주로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어제도 잠깐 리뷰를 했었죠. 이 빅솔론은 어제도 리뷰를 드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오늘은 제가 노라톡방에서 눈치껏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매도하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진 않지만 어떻게 눈치껏 안내를 드리냐면 기준선이라는 자리 저항값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인정하시죠? 유튜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1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선이라는 자료, 이 자리가 저항값이고 그리고 이 저항값에서 한두 호가 아래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기준선 자리가 오늘 보니까 7980자리 그리고 오늘 고가가 7970이었죠. 제가 한두 호가 아래에서 정리를 권해드렸고요. 종가는 7930. 자, 빅솔러는 삼성전기로부터 분사되어서 라벨 프린터, 산업용 프린터, 포스 프린터 이렇게 키오스크까지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회사이고 내년도에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으니 내년도에는 올해의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중장기 대응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으로 저항대에 만났다는 측면에서 혹시 조정이 주어질지 모르니까 조정이 주어지는 그 눌림목 자리에서의 매수가 좋겠다는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추가 매수로 안내드렸던 한국카본
한국카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는데 다시 안내 드립니다. 자, 1차 매수가가 12,500원이었죠. 바로 이 자리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241이라는 자리였으니까. 지지가 기대되는 자리에서 매수 공략으로 안내 드렸지만 주가지수 하락하면서 한 번 더 아래로 쳤죠. 아래로 쳤고 어제는 11,300원에서 2차 매수를 하자라고 안내 드려서 지금 평단이 11,900원입니다. 한국카본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조선기자재 5총사 안내 드렸습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그리고 빨리빨리 성광밴드, 그리고 세진중공업,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이렇게 5종목 안내드렸죠. 한 종목도 추가하자면 1승까지 이렇게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카본도 내후년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500억이 나오는 그런 회사라서 실적을 기반한 종목이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이 담고 있다라고 봤을 때 충분히 우리의 매수 평탄 11,900원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한때 지지로 기대가 됐던 자리를 깼을 때는 여기서 하단치고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미국이 이제 연준 베이지북 공개를 하는데 여기서 경기 동향 보고서죠. 경기 동향을 체크하고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면 이제 전기차의 향방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PPI 발표도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으로 남겨놓은 종목 공략주를 빨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부터 안내 드린 것은 뭐냐면 제가 히든으로 남겨놓은 이 종목의 소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내일장 전략부터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히든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드라마 관련 종목인데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제작사가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주가가 50에서부터 70% 상승이 나왔어요. 그 다음, 이상한 변호사,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인가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작사 그 회사가 그 드라마 때문에 얼마 올랐나요? 2배 올랐습니다. 그 종목이 A스토리라는 종목이었거든요. 자, A스토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여기서부터 16,000원대부터 35,000원대 수직 상승을 했죠. 그것도 한 달 만에. 여러분 이런 종목 잡고 싶으시죠? 그렇죠? 단기에 2배. 와, 이런 종목 잡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A스토리를 제작사인데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것은 이미 4월부터 6월 달까지 알고 있었겠죠. 알고 있었겠는데 그것이 흥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4월부터 6월 달까지 ABC의 하락을 하면서 저는 주가를 누르면서 매집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누르면서 매집을 한 다음에 한 달 동안에 수직 상승을 해서 이렇게 100%의 상승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 하나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드라마는 무엇이냐면 바로 11월 18일 날 론칭을 하는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자, 송중기가 오랜만에 드라마를 찍었는데 저는 이런 측면을 보는 거예요. 송중기가 얼마나 드라마 관련해서 원고를 살피고 살폈을까? 또 얼마나 신중하게 골랐을까? 일단 그런 측면을 하나 보고요. 그다음 이 드라마에 투자하는 제작사가 무려 이 드라마에 300억 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 근데 그 300억 넘게 투자한 그 제작사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가로 상장을 한 다음에 벌어들인 수익이 250억이었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250억에다가 한 70억 정도를 더 얹어서 이 드라마에 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빵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는 건데 이제 드라마 제작사와 관련된 종목이 되겠죠. 그 종목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불어넣고 이제 그 종목을 오픈하는데요. 바로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입니다. 레몽. 이 몽이 원숭이 몽자가 아니라 꿈몽자입니다. 올레 꿈몽, 올레 사람인. 꿈과 사람에 대한 것이죠. 꿈과 사람이 있는 드라마를 지향하는 드라마 제작, 그리고 콘텐츠 제작, 그리고 IP 활용 저작물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디지털 OTT 등 뉴미디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모 상장을 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이제 250억인데 거기다가 70억을 얹어서 무려 320억이 넘는 그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웹툰을 TV 드라마로 한 것들의 확률이 거의 70%죠. 그러니까 3작품 중에 2작품은 대부분 웹툰을 근거로 한 드라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웹툰으로서도 이미 성공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웹툰으로 했을 때의 조회수가 무려 2,400만 회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조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조하면 매수가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조금 톤을 낮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드라마가 오늘 10월 18일인데 한 달 뒤 11월 18일 날 론칭을 한다라는 것. 현재가가 26,600원이고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했던 때가 3만 원, 2021년도 12월 달이네요. 자, 이 드라마 제작사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드라마에 거의 올인을 한 상태. 그리고 웹툰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성을 봤다라는 측면. 그리고 뭐 최근에 10% 시청률을 넘는 드라마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딱 하나. 1,000원짜리 변호사 그거 하나가 이제 시청률 10% 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이 송중기 주연의 이 드라마가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다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뒤에 론칭을 하겠지만 이 레몬레인이라는 주가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론칭했을 때의 그 이후의 상황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단순히 5%, 10% 상승했을 때에 짧게 시그널로 주고 끝내고 싶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계속 주가 추이를 보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 이 종목의 향방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을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은 전화 02-3153-2642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 번 더 보면서 안내를 드릴게요. 자, 월봉을 먼저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20월선이라는 자리 보이시죠? 20월선이라는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을 2번 갔다 왔죠. 그럼 3세판은 뭐다? 3세판은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의미 있는 저항대를 한 번, 2번, 그 다음에 3번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여기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봉에서 봤을 때에 이제 아래는 선행스팬 2라는 자리고 위는 선행스팬 1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단기 또 수익 관점에서 매도 저항 포인트로 잡는지를 여러분들 참고가 되시겠죠. 그 다음 저항 매도 포인트는 어딜까요? 여기를 돌파하면 저항 매도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그 2차 저항 포인트까지도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 상황이 참 쉽진 않습니다. 지난주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암울하게 만들더니 이번 주는 또 도깨비처럼 또 상승이 나타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시황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황으로 현재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수 안내에서 운 좋게도 다 맞아 떨어졌죠. 자, 지수를 봤을 때 이제 이게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짧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안내를 드릴 텐데 2월 달에 매도 포인트, 그렇죠? 여기서 매도 포인트, 그리고 6월 달에 매수 포인트, 8월 달에 매도 포인트, 9월 중순에 매도 포인트, 그리고 9월 말에 매수 포인트로 안내드렸고요. 여전히 지난주도 매수 포인트로 안내드렸죠. 자, 오늘 제가 도너리 스탁 이번 주 월화 방송이니까 이제 오늘 방송하고 공개 방송 또 목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자, 공개 방송을 통해서 현재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또 11월 달 이런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짚어드릴 테니까 미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 이러한 전체적인 금융 동향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또 목요일 날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현재의 흐름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시청자님들, 보유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살펴보신다고 밤잠 설치지 마시고 미국 시장 살펴보지 마세요.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시고 우리 시장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